이 두 분이 전문 영역인 곳에서 새로운 현상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 대선에.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 대선이 젠더 갈라치기, 혐오로 득표 전략을 세운 이대남 프레임, 그게 2030을 과잉 대표하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언론이 이대남 얘기만 했잖아. 더구나 여초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곳을 상대로 해서 아주 오랜 기간 이재명 악마화를 진행시켰어요. 절대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정치인,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2030 여성들이 이 거짓으로 싸우는 만리장성이 있었는데 한 번에 뛰어넘었어. 내가 아는 부분까지 얘기하고 모르는 부분을 이어받으세요. 대략 출발이 3%, 그 경제 프로 있잖아요. 오, 이재명 괜찮은 거야. 처음으로 약간 흔들렸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채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이재명 후보가 거기 출연했거든. 나는 그때 박수 쳤어. 이재명다운 결정이고 작용과 반작용이 여기 시작될 것이다. 그 즈음에 2030이 이재명이 남긴 삶의 찌꺼기들 있잖아, 손발에 오그라드는 시들, 이 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송하고 막 놀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추적단 불꽃, 박지원 씨가 지지선언을 하고, 이 사람을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학습,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가 습한 정보를 전파하고 깨닫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재명을 재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재명을 발견해 나간 거지. 그리고 상대원 연설, 이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됐어요. 정서적 인계점 같은 것도 넘어가고, 그러자 갑자기 대동단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집단지성이라고 하지. 순식간에 발동하기 시작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중에게 발견되는 순간이 있어요. 노사모가 폭발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스피드나 역동성이나 창의력이나 유쾌함이냐 20년 이상 업그레이드 된 거지. 이 과정이 며칠만 빨리 시작됐으면 저는 결과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덕후발 혹은 여성시대 발 2030 여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을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대동단결하는 과정, 그때 이제 보여준 2030 여성들의 정치성, 유쾌함, 긍정성 대단했단 말이죠. 박력 있다고 내가 표현했는데 기립박수 칠 만한 일이었어 이게. 여기까지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계부터 내가 모르는 세계야. 이런 거.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쉿 그만. 죄송합니다. 좀 나의 늙은 친칠라. 민주당 앞에 가서 이런 거 흔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왔잖아. 검찰 개혁하지. 여기서부터는 내가 모르는 세계야. 덕후의 발랄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용산 얘기하더라고요. 덕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산은 이미 방시혁의 기운 다 받아간 거 아닌가? 성열아, 이제 용산은 끝났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있으니까요. 네. 네, 신사옥이. 용산이 명당이든 뭐든 벌써 방시혁이 그 기 다 받았다. 이게 덕후의 쾌활함과 명랑함이죠. 가장 활성화된 시기가 한 3월 5일이요, 15월 16일쯤이었어요. 대선 전부터 엄청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그때 봤던 글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털보가 누구야? 노홍철이야? 아니, 김어준. 20, 30대 정치 저관여층이 고관여층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새로운 물결과 분위기와 반전을 가져온 거예요. 공간이 지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인적쇄신을 하면 그 공간이 다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조금은 중장년화 되어 있던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에 예상치 못했던 발랄함을 가져왔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예상치 못했던 발랄함이 가져오는 쾌활한 그 파열음들이죠. 침전되어 있는 물건을 다 휘저어가지고,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덕질이에요.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업 존잘입니다.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본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가장 주요했던 게 SNS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었어요. 10여 년이 넘게. 캐도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저도 BTS 입덕할 때 처음에 그냥 뭐 지민이 잘생겼다 그러다가 계속 과거로 알고리즘 넘어가면서 어떤 인터뷰도 보고 뭐 다 보는데, 이 과정이 이재명에게는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게는 파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파도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이 서사가 대서사해. 말 그대로 인생의 시련과 거의 영웅담의 주인공처럼 되니까, 그렇지. 일단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걸 발견해 준 게 덕후고. 이들도 기본적으로 고관여층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몰입하고 영업한다 그러거든요. 영업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그 매력을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용어로 밭을 가는 건데. 밭을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언어의 컨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업은 밭을 간다고. 딴 게 뭐가 있어요? 뭐 지난번은 정당은 기획사라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재명을 센터로 내세워야 된다. 그 리드하는 그 멤버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본업 존잘. 본업 있는데, 존잘? 잘생겼다. 존잘. 본업을 근데 본업이 어. 본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면은 노래를 잘해야 되고 댄서면 춤을 잘 춰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아이돌의 어떤 웃음에 살짝 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덕통사고를 당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덕후가 되는 어떤 사고. 확 갑자기 사고가 오는 나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순간은 네. 왜 오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반해서 입덕을 하게 됩니다. 덕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입덕을 해. 입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덕통사고가 뭐 예를 들면 뭐 미소로 됐고 윙크로 됐던 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남들을 설득하는 정말 고관여층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본업 존잘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어떤 이유로 덕통사고를 당했지만 그거는 나만의 것이지. 야, 그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정당성이 가져지고 남들에게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납득이 될 수 있으려면 댄서는 춤을 잘 춰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능력맴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력맴. 능력이 있는 멤버다. 능력맴. 얘는 뭐 그냥 정말 능력치가 좋다. 그러니까 그 능력맴이어야지만 내 스스로 자부심과 장기적인 벅질이 가능하고 남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결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총수가 늦었다는 말도 했지만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에서 대선이 끝나버렸고 대선이 끝나고 남들은 다 실에 빠져 있는데 이들은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력으로 진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렇게 되면은 돌덕 이 세계에 대해서는 돌덕은 뭐야, 돌덕은? 그러니까 아이돌 덕후. 돌판이라고 보통 죄송합니다. 부르는데 이 판 자체가 돌판이야? 네, 데뷔해라는 말은 원하는 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데뷔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다 주겠다라는 대통령 얘기고 당선을 데뷔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이 사람에서 우리가 서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람을 키우고 키워야 되는 거죠. 데뷔시키고 네, 그게 이 사람의 맞는 매력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왜 이재명 후보와 교호 관계가 생겼냐가 중요해요. 표능감입니다. 권리당원 버블보다 싼데 심지어 연말정산 배파 환급. 자,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그 아이돌과 나와 1대1로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실제로 게다가 내가 문자를 보내면 나한테 직접 오는 것 같은. 유료예요. 네, 한 달에 유료예요. 한 6,000원씩 냅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연말정산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권리당원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고 또 하나 있어요. 소속사 직원이 총공에 답장해주는 덕질 새롭다. 민주당에 뭐라고 의견을 보내면 답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 소속사에 암만 질문을 보내도 답해주지 않았는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총공은 이제 설명해 주실 네. 거고 민주당에 팩스 넣는 대로 들어가는 거 새롭잖아. 라고 하는데 팩스 총공이란 게 뭐냐면 이 종이를 시커멓게 해서 팩스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토너가 맛이 가겠죠. 그래서 엔터사에서 다 그냥 빼놓는 거예요. 근데 팩스 총공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난 효능감이다. 긍정적인 효능감은 이재명 후보가 답을 주는 거. 내 의견이 전달도 되네? 이번에 민주당사 앞에 총공을 갔죠. 그 효능감도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효능감을 어떤 식으로 잘 유지하느냐. 그들이 준 새로움을 저는 기회이자 정말 이 시기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덕후들 세계에서 두 가지 큰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뭔가 응답하지 않는 나의 스타. 또 하나는 기획사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이 있어요. 항상 아티스트를 보호해라. 프로텍트 누구누구. 이 기획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피드백이 잘 오는 것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요즘에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알죠? 디도? 네, 디도 말고 디도스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가 하나 가져갔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기업인들이 사람을 존중하게 해주시고 언론인들이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덕후다 이런 말 하니까 뭐 굉장히 특이한 분들 같죠?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다만 덕질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합니다.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숨어있을 뿐이지 사실은 행동력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또 결속했을 때 그 폭발력이나 시너지는 엄청난데 이분들이 선거 이후로 또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 그것도 굉장히 정당하고 내가 이거를 열정을 투자해도 될 만한 프로젝트를 찾았어요. 나라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상대 후보를 봤잖아.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많아. 나라가 걱정이 네.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현상이자 정치 현상이 같이 그러니까.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정치를 심지어 40대 이상의 고관여층조차도
도구적 관계 지향성이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지금 덕후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성은 뭐냐면 바로 연민적, 공감적 관계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져서 낙담했다고 아까 뭐 변호사분들도 그랬고 저도 많이 낙담했거든요. 이들은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위로해 주려고 먼저 나섰어요. 이게 공감적인 관계예요. 당신의 120시간 일을 못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 아빠 지치지 마세요라고. 개딸은 뭐야, 개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2006년 04년 23일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요. 그래서 나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덕질이 과거로 막 가는 거라 했잖아요. 가다가 이걸 보고는 아니 딸이 필요한가 봐. 우리가 대줄게요 하면서 위안의 방식으로 시작된 말인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여기서 개딸은 그러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응답하라 성동일 씨가 시리즈에서 정은지 씨를 부르는 네.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지만 네네. 사랑스러운 딸. 개같이 말 안 듣는 딸. 그 딸이 네. 내가 되어드릴게. 배워줄게. 네. 그래서 개딸 맞잖아.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치유받고 힘을 냈을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지 한 후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낙담했던 지지자들이 함께 거기서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왔잖아. 덕후에서 많이 쓰는 자나라는 말투가 있어요. 모든 말에 뒤에다 자나를 붙이는 거죠. 이 팬들은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 돼. 그 공간은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게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90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을 채워서 완성시켜주고 싶은 그 감정이 보상이 받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디도스 공격 글자 앞에다가 시옷을 이렇게 해놔요. 기도하는 손 모양이거든요. 근데 정말 읽어보시면 정말 울컥하실 수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11시부터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새벽 뭐, 5시에서 6시 사이.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해요. 그 무슨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하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도스 공격이라는 굉장히 유쾌한 네이밍을 통해서 네. 하나의 캠페인처럼 벌이고 있고 지금도 그 간절함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속어가 섞이는데 한 처먹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 처먹는다? 한 처먹는다. 한을 처먹는다 이거죠. 한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내 돌이 한이 많으면 한 처먹었어. 내가 그 한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건데 이재명 후보 캐릭터가 한을 너무 많이 먹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공감대를 주고 힘을 주고 싶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업을 잘하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냥 불쌍하기만 하면 그냥 불쌍한 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캐릭터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뽐노티 하고 싶었는데 뽑아놓고 난 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뽑아놓고 120시간 일하게 하고 나는 기존 독질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뽑아놓고 튀는 거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 한도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요새 가장 또 인기 있는 주변 덕후의 인기남이 누구냐면 갱수예요. 김경수 전 지사. 네. 김경수 도지사?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넓어지면서 그렇지. 갱수의 귀여운 점 하면서 점점점 들어가고 정치 고관여층이 쓰는 말들에 대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야? 이재명이란 한 인물의 본업 존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굉장히 확장적 이야기로 퍼져나가고 있고 초스피드로 학습하는구나. 그럼요. 말 그대로 한국 정치사의 엄청나게 새로운 활력의 도입입니다. 네. 사실 이 정치의 얘기라는 게 남성 위주로 많이 흘러왔었고 쓰는 용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입덕 부정기를 이제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덕후다라고 선언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한 처먹는다의 서사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뭔가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 너무 그게 한스럽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빨리 몰랐지? 자책도 있다. 내가 뭔가 늦게 발견한 것에 대한 이게 늦게 탄 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쏘리 제명은 바로 이 한처먹은 이재명에 대한 서사고요. 절박 제명은 박지원 씨 등장 이후 믿을 수 있는 가이드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들이 사실은 덕후들의 마음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을 부끄럽지 않게 던져요. 털보가 누구예요? 수박이 뭐예요? 당대표가 왜 중요해요? 진짜 새로운 자생하는 정치 커뮤니티 20, 30대 여성이 어떻게 커가나가는지 봐볼 필요가 있고 벌써 아빠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시진핑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벌써 네이밍을 잘못 붙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괴롭히고 이들에게 회방을 놓으려는 사람들이 그건 번져서 위협을 느껴서 그래.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언뜻 봐서 뭔가 진지하지 않아. 수준이 높지 않을 거야라는 폐마 시선이 있다. 그런데 실제는 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에요. K컬처에 내재한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 그걸 서양에서 최근에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걔들 집회하면 불 지르고 끝나요. 차나 집이나 상가나
털리거나 불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히 성숙한 정치성, 사회성을 가진 대중으로 탄생해 있어요, 이미. 그게 K컬처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서양에서 보기, 니네는 왜 오락물에다가 이런 걸 넣었어? 우리한테 이상하지 않은데. 내재해야 되는 사회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K팝의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아니, 왜 K팝에서 자꾸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 K-팝 액티비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서양에서 보이밴드, 걸그룹 뭐 이런 음악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K-팝에서 이 보이밴드 이런 거 보면 시초가 누굽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대의 X세대의 자기 표현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사회적인 비판도 많고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받은 그런 사회성이 전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K-팝이 갖고 있는 굉장한 긍정적인 힘입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남미 쪽에서 뭐 반정부 시위를 할 때라든지, 뭐 혹은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시위를 할 때 반드시 이 K-팝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저게 무슨 가사에 뭐가 담겨 있길래 이런 시위에서 사용하지? 그랬더니 그 시위대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안에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바이브가 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지치고 힘을 잃지 않는,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K-팝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긍정적인 바이브가 그 사람들에게 싸움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덕후들의 문화에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플로우란 말을 씁니다. 네거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나쁘다, 뭐 누군 별로다, 이런 게 이제 뭐 마이너스 플로우예요. 이 마이너스 플로우는 긍정적인 플로우를 이기지 못합니다. 덕후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기존 진보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학의 정서가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히고 반성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해요. 언어들도 다 그렇거든요. 여기는 반성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은 반성하라. 원래 이거야, 원래. 응? 근데 여기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런 K컬처를 내면화한 이 2030 세대가 현실 정치하고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접점이 이재명인 거예요. 이건 나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기획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냥 우연히 그런 K컬처를 내면한 2030 여성들이 우연히 대선에서 여차저차한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을 발견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면서 그 자발성, 순발력, 실행력, 감수성, 전투력, 막 연대, 솔리데리티! 맞아요. 그 모든 게 만들어내는 반격. 저는 정치혁명 2022년 일어났고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물었던 박해가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짜 사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는 것. 근데 이게 남자의 정치하고는 다르게 맞아요. 엄청나게 긍정적이야. 매우 긍정적입니다. 사랑이 넘쳐. 개딸 왔잖아. 이거를 기존의 기성 남성들이 볼 때는 뭔가 맹목적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단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온도가 달라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 덕후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어요. 무지성 지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지성 지지는 결과물이에요. 어떤 입덕 부정기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한쳐먹은 거 다 보고 나서, 아, 좋아. 정말 본업 존잘이고 내가 지지하기로 했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무지성 지지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K컬처를 얘기하셨을 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K컬처의 힘이 뭐냐면, 외국의 대부분 기존 서사들은 외적 갈등 아니면 내적 갈등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외적 갈등이 사회적 요인이고 내적 갈등이 내면적, 아까 말씀하신 자학, 그리고 뭐 어떤 반성 이런 거라면, 여기서 결합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K컬처의 힘이거든요. 둘 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섞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긍정성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만드는 힘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덕후를 통해서 보고 있어서 매우 놀랐지만, 사실은 이미 생활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고, 내가 좋아하는 돌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향력이 정말 좀 방해받지 않고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봤으니 기존의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던 작업 방식으로 막 하려고 하겠죠. 테라포밍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네. 해보려고 할 텐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박력에 반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이자기하거나 재밌거나 막 수준에 그치는데, 이 전체가 만들어내는 건 엄청나게 박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력이 있어요. 아, 참, 얘들아. 금딱지 좀 주라. 아니, 영업을 그렇게 막 들이대. 아니, 잠깐만. 금딱지 주면 좋잖아. 본업을 잘하니까. 본업 존잘이니까.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야, 대단한 나라구나. 이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과연?
이게 어디로 갈지 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는 여자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진지하게 해요. 이대남 타령 때문에 힘들었지 쏘리 덕후예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페이스 인터뷰 때문에 막 드글드글 끓고 했을 때 얼마나 위축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덕후 쏘리입니다. 정말 발견되지 못했을 뻔한 힘이거든요. 그렇지. 서로 네. 못 만날 확률이 정말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긍정적인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지가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누가 기획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화 안에서 성장하겠죠. 이 덕후 문화는 누가 통제를 하면 안 돼요. 통제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역사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덕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나 박력 있다고 표현하는 건데, 얘들아 가는 길에 금딱지 좀 죽어라. 좀 더 귀엽게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소속사는 누구예요? 소속사 본인이잖아요. 자, 요 얘기 앞으로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굉장히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3월 계속 8일. 네, 실시간으로 굉장히 지나가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학습력이나 실행력으로 보면 엄청나게 진화해 갈 것이고, 두 분이 또 다행히 그 세계를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덕통사고? 그 단어가 제일 재밌다. 교통사고에다 덕을 붙인 거죠. 맞습니다. 덕통사고. 덕통사고가 난 거 아니야, 지금. 초대형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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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